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58화 음모 그리고 열혈 신교에서 만난 기호지세 세 번째 이야기. 마덕의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다. 그의 등장은 분명 예상치 못한 것이었으며 그의 모습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암시했다. 일단 무리는 촌장의 가택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급히 마계촌의 촌장을 찾았고 이에 촌장의 하인들은 급히 촌장을 불러왔다. 촌장이 등장하자 화가 난 무리는 촌장의 발 앞에 마사자 마덕을 밀어서 잡아뜨려 무릎을 꿇게 했다. 촌장이 등장하자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마덕이 무릎을 꿇은 채 촌장을 올려다보는 동안 주변에 서 있던 마계촌의 사람들은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촌장은 마덕을 바라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는 그 유명한 유괴의 지법사자였던 마사자 마덕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곳으로 끌려온 것이지? 마덕은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며 더욱 몸을 낮추었다. 그의 눈은 겸허함과 절박함을 동시에 내비쳤고 말을 이었다. 촌장님, 저는 과거 유괴의 지법사자로서 활동하였으나 최근 내부 분쟁과 권력 투쟁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법부 사자의 신분도 잃었습니다. 유괴의 가주와 소가주께서 비원에서 실패한 이유를 묻고는 제게 근신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할 일 없이 한동안 지내다가 제가 그만 소가주의 하녀를 건드렸지 뭡니까? 그녀도 동의한 일이었는데 하녀가 배신하고 소가주에게 저희 행위에 거짓을 더하여 고발했지요. 그래서 저는 소가주에게 심하게 치도곤을 당한 후 이렇게 쫓겨나 마계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촌장은 마덕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고 있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마계촌으로의 피신경위를 고려하면서도 촌장은 마계촌의 안전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대종사로부터 이곳 마계촌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마덕, 자네의 이야기를 들으니 참으로 안타깝군. 하지만 자네가 여기 머무르게 하는 것이 우리 마계촌에 무슨 영향을 끼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자네와 같은 과거를 가진 자가 우리 마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그리고 우리 마계촌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한다. 촌장은 잠시 류지혁과 다른 주요 인물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류지혁은 촌장의 말과 그의 눈빛을 보며 신중하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촌장에게 조언을 제공했다. 촌장님, 마덕이 마계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과거 경험과 지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과거 행동에 대한 거짓 없는 평가와 이곳에서의 행동을 엄격히 감시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우리 마을의 규율과 질서를 어긴다면 즉각적인 조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촌장은 류지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는 마사자 마덕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고 말했다. 마덕? 자네에게 마계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이것이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 마을의 규칙과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비행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자네의 모든 행동은 감시받을 것이고 만약 규칙을 어길 때 즉시 추방될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 허허, 유괴 가문에서 매우 유력했었던 무사로 진마부의 지법사자였던 그가 너무도 초라한 모습과 비굴한 미소를 지은 마사자 마덕은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촌장님. 저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소중히 여기며 마계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반드시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의 선처에 보답할 것입니다. 이로써 마덕은 마계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고
그의 모든 행동은 이곳의 규칙과 법에 따라 감시를 받게 되었으며 그런데 마덕, 자네는 이곳 마계촌으로 쫓겨나기 전에 사흘을 굶었는가? 네? 사흘을 굶고 이곳으로 보내졌느냐 말이야. 아, 왜입니까? 저는 이곳으로 오기 전에 유괴의 옥에서 갇혀 오이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촌장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수고의 떡을 가지고 오라 하였고 촌장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계촌의 특식인 수고의 떡을 먹게 했다. 마사자 마덕은 5일 만에 먹게 된 떡으로 사람들이 보건 말건 허겁지겁 수고의 떡을 먹다가 목이 메와 답답하였고 촌장은 급히 하인에게 명하여 먹을 물도 주었다. 이 수고의 떡은 마계촌에 입문하는 모든 이에게 제공되었는데 이 마계촌으로 보내진 신교의 죄인들은 죄다 사흘을 굶겼고 이 수고의 떡은 반드시 촌장 앞에서 먹게 되었다. 사실 이 수고의 떡은 무공을 가진 자, 특히 내가 고수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으니 이 수고의 떡을 먹는 자들은 기해혈, 즉 단전에 신비롭게 작용하여 일정 기간 내가 공력을 사용할 수 없었다. 바로 상공독과 같은 작용인데 상공독과 다른 것은 상공독은 일반의 한 시즌이나 두 시즌 동안 공력을 사용할 수 없는 반면 마계촌이 제공하는 양식인 수고의 떡을 먹은 이는 몇 날 동안 공력을 사용할 수 없었다. 아니, 수고의 떡을 먹은 직후 모든 자, 즉 대라신선이라도 그는 반드시 자신의 모든 내공력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다. 몇 날의 효력일 것은 오직 이곳을 관장하는 촌장만 이 떡의 효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직 유일하게 이 수고의 떡의 효능이 작용할 수 없는 자가 하나 있었으니 그는 바로 소마공자, 류지혁이었다. 현재 이러한 사실은 마계촌에서 아는 이가 하나도 없었으니 바로 촌장조차 류지혁의 정확한 능력과 무의를 모르는 사실이었다. 류지혁은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마덕이 수고의 떡을 먹는 모습에 내심 긴장했다. 그는 마계촌의 이 규칙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의 능력 때문에 수고의 떡은 지혁에게 아무 효력이 없었으나 다른 이들이 이 떡을 먹었을 때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류지혁은 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촌장님, 이곳의 규칙은 이해하지만 마덕과 같이 새로 오는 이들이 초기에는 특히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마계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는 한동안 어린아이와 같아져서 아무 힘이 없을 것이니 말입니다. 촌장은 미간에 골입했다. 지혁이 이 수고의 떡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으니 말이다. 다만 촌장은 여러 무리 앞에서 이를 거론하기 싫었다. 여하튼 이 수고의 떡에 관한 비밀은 오직 본인만 알아야 하니 말이다. 촌장은 본인의 심정을 내색하지 않고 류지혁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류지혁의 말이 옳다. 우리는 새로운 이들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덕, 너는 오늘부터 우리 마계촌의 일원이니 우리의 법과 규칙을 잘 따르기를 바란다. 마덕은 물을 마시고 숨을 돌린 후 감사의 말을 재차 표했다. 촌장님, 그리고 공자님, 저를 이해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삶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마을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류지혁은 마덕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덕이 수고의 떡을 먹은 후에도 마계촌에서 잘 적응하고 또한 이곳 마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마덕의 과거와 그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류지혁은 마계촌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계속해서 그를 시험에 들게 만들었다. 류지혁은 마계촌의 미래와 자신이 마을 내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무공과 내면의 힘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의무감이 그의 어깨에 무거운 짐처럼 다가왔다. 또한 무엇보다 그가 이곳 신교에서 삶을 고민할 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태양극양절. 만마대전은 상당한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중앙대실은 고가 상당히 높은데 성인의 7, 8사람 높이 정도 되었다. 대실 정면은 대종사의 좌대가 있었으며 좌우로 12마가의 가주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그 뒤로 4천마가의 대표들 24명이 앉을 자리가, 또한 대종사 바로 아래에 원로원의 원로 6원로가, 그 아래 자리에는 장로원의 12장로의 자리가 있었다. 물론 대종사의 좌대는 매우 화려한 장식으로 용봉의 무늬로 꾸며진 자리였는데 좌대 한 칸을 내려오면 신교 4대 호법의 4자리가 좌우로 있었다. 오늘은 웬일인지 백만 신교의 아버지 대종사가 좌대 의자에 앉아 무언가 홀로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거대한 대전에 대종사 모량수 구양태적은 홀로 있었는데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사흘만 지나면 태양절, 태양극양절이군. 대종사는 조용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짙은 주름이 있었으며 오늘따라 그 주름은 더욱 깊게 팼다. 이때 기 대전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나이 많은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이 노인은 바로 대종사 앞에 도착해 허리를 조아리고 폭언한 후에 대종사님, 구양태적은 노인의 음성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시오. 만에. 만해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고 대종사님의 셋째 아드님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중독 현상으로 주화인마에 빠졌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한 달 전부터 구양태적의 아들 중 첫째가 영공 중에 주화인마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은 그의 막내 아들마저 주화인마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더란 말인가. 구양태적은 예상이라도 한 듯 장부에서 깊은 신음이 올라왔다. 대종사 구양태적은 잠시 고요를 유지한 채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은 흔들리는 횃불 불빛에 반짝이며 이전의 사건들을 회상하는 듯했다. 그는 만해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 만해는 백만 신교에서 홀로 유일한 대종사의 책사로 신교의 눈과 귀를 담당하는 정보원의 원주이기도 했다. 그런데 만에. 그대는 어떤 조사로 그러한 판단을 내렸소? 그리고 나의 아들들에게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오? 만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대종사님,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만 아직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연공의 실패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온 어떤 대법을 통한 저주 혹은 중독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신교의 고대 주문과 의례를 동원하여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구양태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의 아들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신교 내에서도 큰 혼란과 불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의 일은 철저하게 대외비로 하였다. 대종사로서 그는 자신의 가문뿐만 아니라 전체 신교의 안정을 책임져야 했으므로. 만에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오? 구양태적이 진지하게 물었다. 만해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다. 대종사님, 저는 신교의 뛰어난 의례 중 하나인 만마천지 일심대법을 제안합니다. 이 의식은 고대부터 신교의 가장 강력한 주문을 사용하여 내부의 부정을 정화하고 외부의 악을 막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치르면 아마도 주화인마의 원인을 찾아내거나 최소한 그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양태적은 이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했다. 그렇게 하시오, 만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의식을 진행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나의 아들들의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알려주기 바라오. 마네는 폭언을 하며 대종사에게 경의를 표했다. 알겠습니다, 대종사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종사의 시선이 마네를 지나 대전의 문 쪽으로 향했다. 문 너머에서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곧 신교의 중요 인물 중 한 명인 소마공자 류지역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지금 이곳에 들어올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그가 이곳에 찾아왔다니, 그렇다면 무언가. 류지역이 천천히 대전 안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그의 표정은 심각하고 결연했다. 그의 등장에 대전의 공기가 긴장으로 무거워졌다. 그는 대종사 구양태적을 바라보며 허리를 조아린 후 폭언으로 인사를 건넸다. 대종사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중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구양태적은 류지역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류지역, 이곳에 온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이런 때에 나타난 것이면 분명 중요한 일일 것이다. 류지역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대종사님, 저는 최근 마계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조사하던 중 신교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내부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 신교 내부의 일만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세력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구양태적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리고 그의 눈썹은 심하게 꿈틀거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설명해 보거라. 류지역은 깊은 호흡을 한 후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종사님,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신교의 몇몇 내부 인물들이 비밀리에 외부 세력과 연계하여 신교의 안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교의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된 대법 또는 주술이 주화인마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마계촌의 주민들도 이러한 주화인마의 현상으로 사지를 헤맨 인물들이 속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소식에 구양태적은 몹시 놀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배신을, 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냐? 그들의 정체는? 류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아직 구체적인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종사님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 했다는 증거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구양태적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내 아들들의 소식도 너는 알고 있더란 말인가? 저는 촌장과 비밀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으로 급히 보낸 것도 촌장의 지시였습니다. 그래. 촌장은 우리 대종가의 총관이란 또 다른 신분이 있으니, 그렇다면 류지역, 너에게 이 일의 조사를 맡기겠다. 내가 이 일을 맡아 철저히 조사하고 배후에 있는 자들을 찾아내라. 이것은 우리 신교의 안위와 미래가 달려있다. 류지역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대종사님. 저는 신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이 배후에 있는 자들을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계촌과 신교 전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조치할 것입니다. 구양태적은 류지역의 단호한 태도에 안심하는 듯 보였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류지역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좋다. 마화가 소마공자 류지역을 매우 기대하니 이 기대를 저버리지 말게.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류지역,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들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한다. 우리 신교와 대종가의 안위와 미래가 너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류지역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며 응답했다. 알겠습니다, 대종사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를 가지고 가게. 휘잉. 척! 대종사 구양태적은 하나의 물건을 신속하게 던졌고 지역의 손에는 본인의 손바닥보다 조금 큰 둥근 패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신교 대종사의 신분을 상징하는 혼원보패이네. 대종사의 무상 권위와 신교의 큰 죄를 지었다손 치더라도 한 번은 사면받고 한 번의 소원을 빌고 신교는 그 소원을 반드시 들어줘야 하네. 그리고 무엇보다 대종사가 사라지게 되면 임시 대종사가 되어 100만 교도의 생사여탈권은 물론 신교를 다스릴 수도 있지. 다만 장로원과 원로원에서 90일 이내에 대종사를 선출하게 되지. 그동안 절대 종사로 이 신교를 좌지우지할 수 있구나. 왕실의 옥새와도 같은 기능을 하는군요.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마계촌으로 돌아가 신교 무사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주화인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네. 류지역이 대종사의 존재감이 가득한 대전을 떠나자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이번 임무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교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었으며 이를 잘못 처리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사태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류지역은 마계촌으로 돌아가기 전에 화령호교원으로 가서 몇 가지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몇몇 동료들, 호교원의 총관인 양노인과 연락을 취했고 양노인 이하 옛 동료들과 함께 정보를 교환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류지역은 마계촌 내외의 다양한 인물들과 접촉하며 그들의 진술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한편 마계촌에서는 류지역의 부재가 느껴지면서도 그의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져만 갔다. 마계촌의 사람들은 류지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며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다. 류지역은 마계촌으로 돌아와서도 사건의 실마리를 풀려고 멈추지 않았고 그는 밤낮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필요한 정보를 얻어냈다. 그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했으니 신교 내부의 배신자들과 외부 세력 간의 연계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둘씩 찾아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